토트넘 호스퍼와 아스톤 빌라가 맞선 2026 시즌 프리미어 리그 35라운드, 운명이 걸린 한 경기였습니다. 상대 아스톤 빌라는 이번 시즌 17승 7무 10패라는 탄탄한 성적을 쌓으며 리그 5위에 올라있는 강팀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현재 18위 강등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두 팀의 격차는 수치만으로도 분명했습니다.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도 흐름은 같았습니다. 리그에서 1대2 패배, FA컵에서도 동일한 스코어로 고개를 떨궜고 결국 시즌 내내 이미 2번이나 무너졌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4연패, 만날 때마다 고전했던 기억이 쌓여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홈, 빌라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토트넘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최근 분위기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리그 내 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토트넘은 울버햄튼을 상대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며 2026년 첫 승을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전력, 흐름, 심리까지 모든 면에서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있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유로파리그 4강에 올라 주중 일정을 소화한 직후였습니다. 보티곤 포레스텍과의 1차전에서 0대1로 패하며 탈락 위기에 놓였고 체력 소모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리그 5위 자리는 비교적 안정적이기에 일부 주전에게 휴식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토트넘에게는 절박한 기회였습니다. 웨스트 유나이티드가 브렌트포드에게 0대3으로 완패하면서 상황이 열렸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17위로 올라서며 강등권 탈출이 가능해지는 중요한 분수령이었습니다. 한 경기, 단 하나의 결과가 시즌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위해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은 가용 가능한 최정예를 총동원했습니다. 골문에는 안토닌 키스키가 섰고 수비와 중원에는 케빈 단소, 주앙 팔리냐, 미키 반더벤,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포진했습니다. 공격진에는 히샬리송과 마티스텔, 랑달콜로, 무아니가 나섰고 데스티니 우도기와 페드로, 포로, 코너 갤러거가 측면과 중원을 지탱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최선의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스쿼드는 위태로웠습니다. 지난 울버햄튼전에서 사비 시몬스와 도미닉 솔랑케가 동시에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벤치에는 공격 자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극단적으로 얇은 구성이었습니다. 작은 변수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유로파리그 4강전을 대비해 절반 이상 주전에게 휴식을 주는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로저스, 유리 틸레망스, 로스 바클리, 제이든 산초, 타미 에이브러햄, 매티 캐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등 이름값만 놓고 보면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유지했습니다. 주전이 빠졌음에도 토트넘보다 두터운 전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두 팀은 맞붙었습니다. 한쪽은 상승세를 유지하며 여유를 가진 강팀, 다른 한쪽은 벼랑 끝에 몰린 채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팀. 모든 조건은 토트넘에게 불리했지만 그렇기에 더 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정 경기라는 불리함,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 차이까지 토트넘 호스퍼는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분명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무승부조차 의미 없는 상황,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단 하나였습니다. 시작부터 전면 압박, 강하게 밀어붙이며 기회를 만들어내는 길뿐이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그 의지는 드러났습니다. 전반 1분, 아스톤 빌라 진영 깊숙한 곳에서 공을 탈취해냈고 곧바로 히샬리송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연결되었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마무리는 허무하게 빗나갔습니다. 정확도가 떨어진 슈팅 한 번으로 황금 같은 찬스가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장면이 더욱 아쉬운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랑달콜로 무아니가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으로 파고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비수 하나 없는 지역이 열려 있었지만 패스는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개입된 판단, 결국 쉽게 오지 않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이었습니다. 토트넘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반 6분 마티스텔의 절묘한 공간 패스가 이어졌고 레프트백 데스티니 우도기가 타이밍을 맞춰 침투했습니다. 이어진 컵백 크로스, 하지만 공은 골라인을 넘어가며 또 한 번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아쉬움이 쌓여갔습니다. 그럼에도 흐름은 분명히 토트넘 쪽이었습니다. 강한 압박은 계속 이어졌고 아스톤 빌라는 중원에서 쉽게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점유와 주도권은 서서히 토트넘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균형이 깨졌습니다. 전반 12분,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세컨볼을 코너 갤러거가 잡았습니다.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곧바로 이어졌고 낮게 깔린 공은 빠른 속도로 골문을 향해 파고들었습니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도 손쓸 수 없는 궤적이었습니다.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선제 득점, 토트넘이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 골은 단순한 한 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코너 갤러거에게는 토트넘 이적 이후 첫 득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최악의 영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선수가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기다림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득점 이후에도 토트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중력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중원에서 공을 끊어낸 뒤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했고 추가 득점을 노렸습니다. 전반 17분 주앙 팔리냐가 먼 거리에서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강력하게 뻗어나간 공은 골문을 위협했지만 아쉽게도 골대를 맞고 튕겨나왔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공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반 21분 코너 갤러거의 측면 크로스를 마티스테리발리로 연결하려 했지만 메티케시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며 차단했습니다. 이어 전반 23분 마티스텔의 빠른 얼리 크로스가 올라왔고 랑달콜로 무아니가 마무리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침착하게 막아냈습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무리는 번번이 벽에 막혔습니다. 사실 이번 시즌 내내 반복되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수많은 찬스를 살리지 못한 뒤 흐름을 넘겨주고 무너졌던 패턴, 그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했습니다. 지금 이 흐름에서 추가 골이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한 골이 더 있어야 했습니다. 전반 25분 또 하나의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마티스텔이 올려준 정교한 크로스가 문전으로 향했고 이를 받은 히샬리송이 몸을 날리며 회심의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은 공은 그대로 골망을 갈랐고 토트넘 호스퍼는 아스톤 빌라의 홈에서 2골 차례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경기 전 분위기를 떠올리면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전개였습니다. 2점 차로 앞서게 되었지만 토트넘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내내 전방 압박을 유지하며 상대를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전반 37분 마티스텔이 메티케시를 상대로 드리블, 돌파에 성공하며 박스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완벽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슈팅이 크게 뜨면서 기회는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어 전반 41분에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결정적인 위치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무리한 선택이 되면서 추가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반전은 2대0 토트넘의 리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분명 마무리 단계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슈팅 수만 놓고 보더라도 7대0, 아스톤 빌라에게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제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모습은 의외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완성도 높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팀이 왜 강등권에 머물러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 체제 아래에서 팀의 압박 구조는 이전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던 전술이 이 경기에서는 명확하게 구현되었습니다. 선수들은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였고 아스톤 빌라의 볼 소유를 집요하게 끊어냈습니다. 물론 상대가 로테이션을 가동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 내내 이어진 토트넘의 지배력은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전반에 쏟아부은 에너지가 컸던 만큼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51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단독 찬스를 허용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키 반 더 벤이 결정적인 태클로 이를 차단하며 팀을 구해냈습니다. 한순간의 집중력이 경기의 균형을 지켜냈습니다. 이 장면 이후 아스톤 빌라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답답함을 느낀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후반 60분 핵심 공격수 올리 와킨스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2골의 간격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그대로 종료되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아스톤 빌라의 홈에서 승리를 거두는 예상 밖의 결과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집은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로 토트넘은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제치고 17위로 올라서며 강등권에서 벗어났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팀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한 경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경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강적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놀라운 경기력을 선보이며 잔류 가능성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지금과 같은 집중력과 조직력을 유지한다면 프리미어 리그 잔류도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위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지 토트넘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쏠립니다. 끝까지 지켜볼 가치가 있는 여정입니다.